다들 이제 제로백을 한 번씩 쏴줬더니 되게 재밌어 하셨죠? 재밌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아 괜찮았죠? 네, 사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 아 진짜? 형은? 형 어땠어? 아, 갖다 버리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분입니다. 오늘은 모델 Y를 타고 가고 있어요. 모델 Y 롱레인지 미나실. 테슬라나 전기차나 코나 일렉트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도 나왔고 아이오닉 5도 나왔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기 차량이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진짜 옛날보다 전기차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로서도 기분이 되게 좋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 가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보통 이상하게 DM으로 많은 질문들이 날아오는 편인데, 정말 죄송하게도 DM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DM을 보고 읽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DM이 많이 옵니다. 때문에 DM을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다 답변을 일일이 달아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기차를 3대나 갖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를 총 4대나 타본 입장에서 구입하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게 되게 난감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에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께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요, 질문이. 그래서 그냥 영상을 대체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튜버 저격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 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먼저 알고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기 차량을 탑승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되게 탈만하네, 혹은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슬슬 전기차로 그러면 넘어가 볼까 라고 생각보다 늦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좀 이렇게 새로 나온 기술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지 못하고 이제 미리 한번 질러보고 미리 경험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델 3, 모델 S, 모델 Y, 아이오닉 5 이렇게 계속 지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가 내연기관들에 비해서 좋은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무조건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전기 충전이 안 되어 있다거나, 혹은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 상황에 갔다가 또 바로 찍고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조금 난감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라고 해서 그냥 모든 특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혹은 조금 오지로 내려가면은 충전하기가 좀 마땅치 않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거제도 같은 구석 끝에 쪽을 가도 전기 충전기가 요새는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도 전기 충전기 많은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전기차 인프라가 이제 발달을 하고 점점 이제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과도기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가 라고 말씀을 하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과 단점을 잘 보신 다음에, 나한테는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밟히고 그 단점이 우리의 삶,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너무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내연기관 차를 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가 그냥 단순하게 좋냐 나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의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빨리 경험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차를 사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 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기가 되게 난감한데,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식견이라든지 많은 실질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인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전기차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상황 중에 진보된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지금 사지 말라라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또 전기차 니치 시장들이 있어요. 벤츠에서 만들고 QA라든지 혹은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만든 일렉트리파이드 된 전기차에 대해서 G80 일렉트리파이드라든지 EQS라든지 i4, iX라든지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을 전동화로 바꾼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엔진을 전동화 시켰다 뿐이니까, 진보된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다, 제대로 된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라 라는 뜻이지, 전기차가 나쁘니까 전기차를 사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전기차를 사지 마라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전기차를 사도 된다 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되시고 그런 생활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전기차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사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사지 말아야 되는가? 일단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전기차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집밥, 회사밥 혹은 생활 행동 반경에 전기차를 잘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확립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저도 쉽게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전기차는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최소한 3kW의 전기 충전을 하려면요, 모델 S나 모델 X급의 100kWC급의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앵꼬난 상태에서 100%까지 충전하려면 24시간이 넘게 걸리고요, 일반 완속 충전기인 7kW 충전기를 이용하면은 그래도 10시간이 넘게 걸리고, 아무리 급속이라 그래도 30kW급, 50kW급, 100kW급, 200kW급, 350kW급 이렇게 다 그 충전기에 따라 충전 속도가 다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이 집 주변 혹은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느냐, 이런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하고 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은 인제 차박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인제 차박 영상을 할 때 이제 충전을 하려고 내린천 휴게소에 딱 갔는데 하필이면 차대부 충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충전을 못했어요. 결국은 기린 공영 주차장에 있는 충전소까지 가서 충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을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고 이제 확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시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전기차를 사도 괜찮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집밥이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사시면 아직까지는 좋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 때까지 왔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정말 어느 정도의 내연기관을 갖고서도 굉장한 효율을 내고 있고 연비도 좋고 어느 정도의 파워트레인을 갖고 힘과 효율과 감성적인 부분들 다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 차량에 대한 어떤 니즈가 꼭 있지 않고, 그리고 기름차를 타고도 지금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더 전기차보다 더 멀리 가고 인프라 확충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은 내연기관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향후 또 4, 5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 차량이 이렇게 융합된 교집합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기차를 지금도 구입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름차도 나쁘지 않다, 기름차도 나쁘지 않은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러 주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기차를 좀 좋아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친화적이죠. 전기차를 좀 많이 타보시고 경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전기차를 왜 구입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기차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매끈한 주행 질감이 일단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로백이 빠르고 동력 성능이 좋고, 그리고 진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현재까지는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충전 비용이 기름을 충전이 아니 주유하는 비용보다 싼 거고, 그리고 집밥을 이용하든 일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든 일단 그래도 고급유나 비슷한 급의 파워를 갖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밥을 먹이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금도 일단 기본 현재까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름 차량들보다는 어쨌든 매년 내는 세금이 좀 싸고, 톨비도 현재까지로 50% 할인을 해주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50% 할인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런 게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 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귀찮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연기관 차량들은 엔진 오일도 때때마다 갈아줘야 돼요, 공기 필터도 갈아줘야 돼요, 엔진 오일 필터도 갈아줘야 돼요, 브레이크 패드도 때때마다 갈아줘야 돼요, 브레이크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들도 갈아줘야 돼요, 타이밍 벨트 같은 것들도 갈아줘야 될 시기가 있고. 근데 그 주기가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굉장히 주기가 짧은 거예요, 생각보다. 6만에 한 번씩 미션 오일 같은 거 갈아줘야 되고, 타이밍 벨트 10만 정도 되면 갈아줘야 되고. 근데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10만 6만 이런 게 진짜 장난처럼 다가오거든요. 2, 3년마다 금방금방 그 시기가 도래를 해요. 왜냐면 유지비가 싸고 돌아다닐 수 있는 전력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전기차를 타게 되니까. 사실 전기차를 타게 되면 유일하게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이 타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만 잘 교체를 해줘도 굉장히 무리 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귀차니즘이 발동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뭐 되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시동 공조 앱을 통해서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미리 굉장히 뜨거운 여름 같은 때에 미리 실내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날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공조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엔진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공조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초극대화된 장점. 질소산화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한테는 정말 모델 S를 탈 때 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잠을 재우고 낮잠을 재우고 질소산화물이 없는 상황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잠을 재웠던 그 좋은 경험, 그리고 진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을 때, 요새는 뭐 물론 내연기관 차량의 에어필터를 통해서도 팝필터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질을 굉장히 많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 모델 S 같은 경우에 그 헤파 필터의 덕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테슬라 모델 S 때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기 차량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그래서 전기 차량을 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계속 그냥 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의 거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과의 논쟁거리 혹은 그 사람과 의견을 반하고 싶어, 난 그 사람이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좋아해요, 그분을. 그래서 전 그분의 내용에 혹은 지식의 식견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더 기다렸다 사냐 혹은 지금 사냐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돈이 있으시고 아까의 필요 충분 조건이 거기에 부합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차를 끌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저는 전기차를 조금이라도 일찍 경험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기다리면서 구입한다고 하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이 일렉트리파이드 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빨리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일단 경험을 아직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 주변에도 아는 형님들 보면 맨날 고성능차 타고 다니시거든요. 포르쉐 그런 차량들 타고 다니실 때 내연기관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전기차에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으시고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들이 다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었어요. 저 하도 차들을 좋아해가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연락이 돼서 만났고, 이 친구는 원래 제 친구고
어쨌든 오늘 세차 번개 한번 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다음번에 저분께서 저 718 박스터 그냥 노멀인데요, 저거로 앞바 리뷰를 한번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경험하려고 다들 만난 거예요. 왜냐면 다들 내연기관 밖에 안 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타면서 어떤 느낌일까를 되게 궁금해 하시길래 다들 이제 제로백을 한 번씩 쏴줬더니 되게 재밌어 하셨죠. 재밌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괜찮았죠? 네, 사고 싶지 않습니까? 완전. 아, 진짜? 네. 형은? 형 어땠어? 갖다 버리려고. 아, 그러지 마. 내가 욕먹는단 말이야. 나도 이 차 오르니까. 아, 오케이. 처음 경험한 거 치고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구입을 해서 경험을 해보셔야 또 그 와중에 나중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식견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기차 자체가요, 아직까지도 완성형이 되려면 멀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직 완성형이 되려면 주행보조 장치가 지금의 오토파일럿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제로백도 빨라질 것 같고, 더 그 제로백과 동력 성능에 기반한 현가 장치들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주는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2-3년의 시간, 더 나은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저는 모델 S를 지금 구입을 해서 첫 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닌 지가 이제 3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전기차를 통해서, 테슬라를 통해서, 전기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적 지식과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지식도 쌓였지만 경험도 쌓였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차박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고,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전기차를 타기 전까지는 킬로와트씩, 킬로와트 이런 단위적인 부분도 잘 모르던 인간이었습니다. 전알못이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서 쌓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2-3년 동안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지식적 산물로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미리 경험을 해보시고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경험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설프게 다른 더 좋은 전기차를 기다린다고 지금 경험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특히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전기차를 괜찮은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나중에 더 싸고 더 안정화된 전기차들이 나와서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싼 전기차를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든 혹은 아이오닉5든 코나 일렉트릭이나 니로 EV든 전기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전기차가 얼마나 진짜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고 하면 빨리 경험을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결론, 울트라 비니군의 결론은 굉장히 조심스럽네. 저는 전기차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한번 타보실 수 있으면 타보시는 경험을 일찍 해보시면 나중에 더 좋은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 식견을 넓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인생은 짧고요, 2-3년 동안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전기차를 많이 타봐야 이제 식견 같은 것들이 느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떤 좋은 차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어떤 전기 차량이 좋은가를 알게 되려면, 그래도 아이오닉 1부터 9오닉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테슬라를 탔던 경험들을 다 바탕으로 지금 BMW 혹은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ID4라든지 그런 전기 차량들, 내연기관에서 나온 전기 차량들이 정말 좋을까? 나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타봤던 사람들이 또 고르는 전기차와 또 난생 처음 전기차가 좋을까 안 좋을까를 느껴보는 것과 또 굉장히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전기차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요, 테슬라 한번 경험해 보시고, 혹은 전기차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돈이 많으신 분들은 타이칸이라든지 RS e-tron GT라든지 그런 차량들을 미리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차를 한번 산다고 해가지고 1-2년 만에 1-2년 동안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평가하고 싶지 않거든요. 1-2-3년 정도를 경험하는 것이 삶의 질과 삶의 방향성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생각보다 1-2-3년이라는 시간은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저도 전기차를 타는 이 3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과 시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많이 세상이 바뀌었나를 또 새삼 느끼기도 했고, 여러분들 전기차를 만약에 구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저는요, 다음번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게임에 관련해서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왔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3가 나왔을 때 닌텐도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 보이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같은 2D 도트 게임기가 나왔을 때를 예를 들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까봐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접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얘기거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